쓰는 그 자동으로 다 뽀샵되는 카메라 앱들 있죠. 그 필터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게 뭔 줄 아세요? SNS 필터입니다. 엄마랑 나랑 막 말다툼하고 헐뜯는 장면 아빠한테 찍어달라고 하시는 분 계신가요? PMS 때마다 남자친구 꼴도 보기 싫어서 싸우고 화해하고 그 후기 SNS에 꼬박꼬박 업로드하는 분 계신가요? 매 월급날 몇 군데에서 자동이체로 돈이 다 빠져나가는지 캡처해서 올리는 분 계신가요? 안 계시죠? 그래서 SNS에는 나 빼고 다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내 무의식에 계속 그런 마음이 새겨지죠. 누군가가 뭘 자랑하려고 올린 게 아니어도요. 다들 나쁜 건 안 올리고 그냥 자기 일상이나 좋은 걸 올리기 때문에 아니면 조금 더 보기 좋게 모양을 잡아서 사진을 찍어서 올리기 때문에 적어도 내 눈에 보이는 지금의 내 삶보다는 훨씬 좋아 보입니다. 이건 그냥 SNS라는 공간상의 특징이에요. 올라오는 사진 속에 있는 많은 집들은 다 청소가 잘 된 상태에서 사진을 찍혔겠죠? 하지만 내가 살면서 바라보는 우리 집은 청소 직후가 아닌 이상 항상 조금씩 어수선할 거고요. 그리고 거의 모두들 잘 포토샵이 된 얼굴을 찍어 올리다 보니 투명한 피부, 큰 눈, 날렵한 코, 가름한 턱선 이런 것들에 익숙해져 있다가 화장실 가서 거울을 보면 너무 인간적인 내 모습에 깜짝 놀랍니다. 사람들이 가족끼리 오랜만에 모인 날 기분 좋게 웃으면서 밥 먹고 있는 사진들을 찍어 올리니까 당연히 우리 가족만 빼고 다 화목한 것 같습니다. 굳이 그 누구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 힘든 일들 사진으로 찍어 글로 적어서 남기지 않고 그걸 굳이 또 온라인에 업로드해서 남들과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나만 빼고 모두 행복해 보입니다. 이건 행복해 보이려고 행복한 척하고 올린 게시물이 아니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SNS 필터를 걷어내고 SNS를 보실 게 아니라면 차라리 멀리 하시는 게 낫겠죠? 그들 눈에도 내가 그들보다 행복해 보일 거라는 거 아시나요? 그냥 SNS라는 공간 자체가 그러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올려드렸던 SNS 관련 영상은 아래 설명글에 링크 해드릴 테니까 봐주시고요. 그냥 이 사람은 저렇구나, 저 사람은 저렇구나 이렇게 바라보면 되는데 내 삶이 지금 공허하면 내 삶과 비교해서 보는 그곳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꾸만 나를 낮추는 습관이 또 만들어지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나의 피드를 바라보면서 내 실제 삶과는 좀 다르네 하고 또 공허함을 느끼기도 하세요. 의식을 외부에 두지 않고 내면에 두세요. 핸드폰에 카메라가 달려있지 않았던 때, 아니면 핸드폰을 갖지도 않았을 때, 아니면 핸드폰으로 인터넷은 하지 않았던 때, 그런 때를 떠올려보세요. 그런 경험이 있는 세대가 아니라면 아주 어릴 때 그냥 핸드폰을 갖기 전 그 시절을 떠올려보세요. 그때 나의 의식은 절대로 다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고 내 삶과 비교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의식은 외부가 아닌 내면에 잊지 마시고요. 카메라 앱에 달린 필터보다 심각한 게 SNS 필터다. 항상 생각하시면서 피드 보셨으면 좋겠어요. SNS가 나를 힘들게 하면 그냥 탈퇴하세요. 선별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거나 그 선택만 하면 됩니다. 역기능은 나에게서 멀리하고 순기능은 활용하고 오늘 하루도 명상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너피스 찾으시기 바랍니다. 평온하세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들 행복한 한 주 시작하셨죠? 저는 월요일이라서 또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내 삶을 180도 바꿔준 가장 중요하고 가장 고마운 도구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제가 어릴 때 제 모습과 지금의 제 모습을 비교하면 정말 다른 사람이다 라고 입버릇처럼 얘기하죠? 정말로 그래요. 어릴 때 저는 지금처럼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얼굴까지 드러내놓고 불특정 다수가 듣는 이 유튜브에서 이런 걸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할 만큼 소극적이고 내성적이고 조용하고 부끄러움이 많은, 겁이 많은 아이였어요. 사람을 좋아하지만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걸어본 적은 한 번도 없었고요. 정말 누가 와서 말을 걸어줘도 떨리는 마음으로 몇 마디 대답하는 게 다였어요. 정말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었고 흔히 교실에서 어둑어둑한 얼굴로 혼자 앉아있는 조용한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었고
겁도 너무 많아서 사실 부모님께 굉장히 의지하고 싶었지만 또 부모님이 그렇게 또 의지를 하지 않도록 교육을 하셔서 뭔가 많은 불안 안에 살기도 했죠. 그렇지만 지금의 저는 제가 10,000명, 10만 명 앞에 선다고 해서 떨면서 이야기를 할 것 같진 않아요. 언제 어디서든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것들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어떤 장소에서도 내가 혼자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게 항상 편안한 마음으로 있을 수 있으니까요. 늘 제가 옛날 이야기를 하면 근데 같은 사람이라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라고 워크샵에서도 그렇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지금의 제 모습이 있을 수 있었던 건 가장 중요한 건 두려운 것에 도전하기였던 것 같아요. 그게 없었다면 지금의 모습은 아직도 꿈만 꾸고 있었겠죠. 제가 이 세상 사람이었을지 아닐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나를 두렵게 하는 것, 내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에 도전하기. 이게 엄청난 것이 필요는 없어요. 번지점프, 스카이다이빙 이런 걸 필요는 없고 나의 단계를 정해서 종이에 쭉 적어보세요. 1단계부터 5단계까지. 그래서 5단계가 가장 무서운 거, 1단계가 가장 안 무서운 거. 내가 어떤 것들을 두려워하는가. 난 정말 이거 할 생각만 해도 식은땀이 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니면 가슴이 두근거려. 배가 울렁거려. 이런 것들이요. 모두 다 적어보시고요. 정말 일주일에 하나씩 그냥 천천히 해나가는 거예요.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알약 삼키기? 알약 삼키는 거 무서워서 절대로 알약은 안 드시는 분들 계세요. 도심에서 주행하기. 강남역이나 명동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 운전하기. 수업 시간에 손 들고 발표하기, 물에 얼굴 집어넣기, 조별 활동에서 리더 맡기, 상대가 안 먹을 것 뻔히 알면서 먹을래? 물어보기, 의견 충돌할 것 알면서 내 의견 주장하기, 모르는 사람한테 길 물어보기, 누가 너 힘들어? 하고 물을 때 나 정말 힘들어 라고 답하기, 사람 많은 곳에서 핸드폰 없이 혼자 밥 먹기,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내려다보기, 사람들이 보는 데서 눈물 흘리기, 누군가에게 웃음거리가 되기, 이런 것들이 있겠죠. 사실 나열하자면 더 많은 것들이 나올 거예요. 사람마다 또 다를 거고요. 그래서 이걸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이 단계가 너무 복잡하면 1단계부터 3단계까지만 쓰세요. 그래서 3단계가 가장 어려운 것, 1단계는 그래도 내일 당장은 이거 하나는 해볼 만하다 싶은 것. 그래서 이렇게 단계별로 정리를 하시고 쉬운 것부터 해나가세요. 아니면 나 진짜 지금은 내 삶의 변화의 시점에 와 있다. 그러면 3단계부터 해보는 거죠. 이걸 할 때는 어려워요. 당연히 어렵죠. 그러니까 큰 변화가 오는 거예요. 눈 꼭 감고 가슴이 막 터질 것처럼 뛰어도 진짜 이악 물고 딱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전 그렇게 여기까지 왔어요. 정말 저는 짝꿍한테도 먼저 말을 못 걸던 사람이었어요. 누가 제 얼굴을 보는 것만 상상해도 새빨개지는 사람이었고 너무너무 겁쟁이에 어둡고 내성적이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만약에 제가 나는 이게 내 천성이야, 이건 내 유전자야 라고 생각했으면 여태까지 그렇게 살고 있겠죠. 하지만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으니까 어릴 때부터 두려운 것들을 하나씩 헤쳐온 거죠. 여기까지. 그래서 지금은 뭔가 에고와의 싸움을 할 필요도 없이 늘 자신감 있고 늘 당차게 살 수 있는 거죠. 이게 나는 잘났어 라는 생각이 있어서가 절대로 아니에요.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되게 사소한 믿음이에요.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어떻게 다 되겠어 라는 생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 잘났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생각에 기초한 게 아니라 무엇이든지 하면 되고 해서 안 되면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그치만 나는 가능성이 무한한 존재이고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 라는 상태인 거죠. 되게 쉽게 말하지만 이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놈의 자기사랑 그 자기사랑 위해서 하나씩 도전해보는 거예요. 내 가능성을 나 스스로에게 증명하는 것만큼 빠른 길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다들
그것 때문에 지쳐보셨죠? 정말 지긋지긋해서 이제 이러고 싶지 않아 하는 거 느껴보셨죠? 내가 나를 인정하는 거 시작해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작은 승리들이 필요합니다. 내 삶에 있어서 정말 조그만한 매일매일에 일어나는 승리, 성취. 내가 한 번도 모르는 사람한테 말 걸어본 적이 없다 이러면 오늘 퇴근길에 모르는 사람 붙잡고 아는 길이지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저 여기서 전철 타면 이 방향으로 가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안 해봤다면 그런 거 한번 해보고 대박 나 이거 했어. 그리고 2번 해보고 3번 해보면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무한하게 확장할 수 있는 존재였구나. 그저 내가 도전해보지 않아서였구나 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1대1 코칭하고 워크숍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이러면서 정말 가장 들었을 때 마음이 아린다고 해야 될까요? 그 말이 그건 정민님이 특별해서 아니에요. 그건 정민님이 잘나서 아니에요. 이 말이에요. 정말 그렇지가 않거든요. 저도 예전에 누군가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말을 저한테 했으면 저도 똑같이 말했을 거예요. 스스로를 그렇게 대하는 게 과연 맞는 방식일까요? 힘들어서 마음 공부 시작했다면 무엇이든 도전해보는 자세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늘 뭔가 항상 벼랑 끝에 서 있다는 느낌으로 어릴 때부터 살았으니 제가 할 수 있는 건 두려움에 맞서 승부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거 아니면 죽겠으니까 정말로. 그래서 하나하나씩 없앴고 그러다 보니 이제는 장애물이 느껴지지 않는 삶까지 온 거죠. 그렇다고 제가 뭐 만수르가 아니잖아요. 도널드 트럼프가 아니잖아요. 네, 대한민국의 한 국민이에요. 아이를 하나 키우고 있는 한 가정의 주부예요. 그치만 저는 제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욕심은 없지만 또 해보고 싶은 건 많은 그런 상태? 되게 편안한 상태예요. 저 모든 사람들이 이런 상태에 왔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제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기억하고 또 제가 얼마나 말도 안 되게 변했는지 너무 잘 아는 장본인이기 때문에 도전하는 것에 서슴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근데 전 너무 나이가 많아요. 전 이미 40 중반인데요. 40 중반이시면요. 60대인 분들이 얼마나 부러워하시는 줄 아세요? 60대인 분들은 또 70대인 분들이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아세요? 시간과 나이를 더 이상 핑계로 나 자신을 내팽겨쳐 두지 마세요. 나는 다 할 수 있어요. 태어났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잖아요. 물리적으로. 혼자 일어나 앉지도 못했어요. 밥도 누가 먹여주지 않으면 죽었겠죠. 그치만 나는 다 헤쳐서 여기까지 왔어요. 나는 참 대단한 존재예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왔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존재예요. 그렇다면 내가 당장 오늘 나가서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는 것에 한번 도전해보는 거, 그런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에고가 작았던 시절을 어떻게든 기억해보세요. 아기 때 나는 어땠나? 3살, 4살, 5살 때 나는 어땠나? 그때 나에게 두려운 건 무엇이었을까? 지금 내가 두려워하는 것들과는 정말 많이 다른 것들이죠. 그때 당시에 두려웠던 것들은. 나는 못해. 나는 뭐뭐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없어. 이런 말들 절대로 오늘부터 하지 않기로 약속. 그리고 두려운 것들 하나둘씩 헤쳐나가 보기.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죠. 사실 4개월이 남았는데 4개월 동안 너무 많은 거 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1, 2, 3단계 혹은 1, 2, 3, 4, 5단계까지 쭉 적어놓고 방에 붙여두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체크리스트에 두세요. 그리고 하나씩 클리어 해가면서 나 자신과의 싸움, 하지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길, 진정한 자기 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 이 도전들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능성을 확장해 나가는 것, 내 나이가 몇 살이든 내 직업이 무엇이고 환경이 어떻든 멈출 수 있는 핑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명상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너피스 찾으시길 바랍니다. 평온하세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 모두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굉장히 많은 짐을 지고 있습니다.